오랜만에 앉아 계시려니까 힘드시죠? 원래 연세가 드셔도 이제 이래 뭐 강의 듣고 이러면은 학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피교육자가 되면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거, 과거와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들을 버리고서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로? 그게 중요하겠죠. 이제 현재에 깨어서 머물러 있는다? 현재를 알아차리고 있다. 이거는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현재의 대상이 되는 건 뭐든지가 다 될 수 있거든요. 현재 일어나는 것이라면.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현재의 대상일 수 있고, 지금 저 뒤쪽에 보면은 바람이 살짝 불어서 저 나뭇가지가 조금씩 흔들릴 수 있잖아요. 저걸 그냥 알고 있는 것, 현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현재 앉아있다 보니까 다리가 조금 불편하다, 저리다, 그런 것도 느끼잖아요. 이제 그것도 현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또는 제가 뭐 이렇게 손을 움직인다, 이렇게. 이것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나의 느낌이잖아요. 이것도 현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뭐 밖에 나가서 이제 걸어간다? 이러면은 본인의 발이 땅바닥에 닿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 현재 일어나는 그 느낌이잖아요. 그것도 현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그런 관념이 아니라면 뭐든지 현재 알아차린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자세도 관계없는 거죠. 우리가 꼭 자선 자세를 하지 않아도 관계없죠. 우리가 뭐 걸어가면서도 현재 일어나는 발의 느낌을 알 수 있는 거고, 걸어가면서도 손이 이렇게 앞뒤로 흔든다면 손이 앞뒤로 흔들리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냥 시각적으로 보면 밖에서 구름이 쫙 지나가는 그걸 지켜보면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현재에 나한테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 일어나는 뭐든지 사실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좌선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사실 내 자신은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명상을 하다 보면은 좌선 자세에 유익한 점이 많거든요. 뭐 사실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은 조금만 익숙해지다 보면은 좌선 자세가 제일 편한 자세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자세로는 보면은 아주 오랫동안 그 한 자세로 있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소파에 기대 있어도 진짜 아주 비싼 소파 있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이태리산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그런 소파, 편하죠, 그죠? 편한데,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편하더라도 거기에 다 기대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한 1시간만 있어봐라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무슨 이태리산 가죽으로 만든 소파라도 몸이 엄청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 몸을 뒤적거리지 않으면 그 자세가 너무 불편해요.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줘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사실 진짜 한 2, 3일 정도 있으면 몸에 물집이 생기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그럴걸요. 피부 괴사가 되고. 근데 그렇게 이제 사실 한 자세로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있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편한 어떤 의자에 앉아 있더라도. 그렇지만은 좌선 자세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 자세로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 익숙해지면은 그 자세로 뭐 3시간도 있을 수 있고 4시간도 있을 수 있고 아주 편안하게 좀 어느 정도 이제 명상에 집중이 되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자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명상을 할 때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자세를 먼저 배워보죠. 예, 지금은 또 좌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뭐 자세는 뭐 여러 가지 자세가 있어요. 뭐 결과부자도 있고, 뭐 반가부자도 있고, 평자도 있고 한데 보통 뭐 반가부자나 평자 정도가 상당히 이제 보통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세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향인보살님 잠깐 이거 시범을 좀 보이실래요? 보살님 자세가 어려우세요? 내가 여기 있어서 안 보이니까 앞으로 보고서. 예. 먼저 반가부자를 가르쳐드릴게요. 반가부자가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밑으로 쭉 넣으세요. 예. 그리고 오른발을 왼쪽 다리 그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로 끼워 넣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앞뒤로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보세요. 사실 이게 뒤에는 조금 받치는 게 좋습니다. 뒤에 엉덩이 쪽에는 약간 높이가 있게 받치면은 좀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한번 접으시면은, 네, 보통은 이제 그렇게 조금 접으시죠. 뒤를 조금 높게 하셔야지 자세가 편안하게 돼요. 이렇게 하고선 허리 같은 경우에는 S자로 쫙 이렇게 펴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사람 긴장이 되거든요. 긴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제일 명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긴장을 푸는 거예요. 명상할 때부터 뭔가 집중해서 현재를 알아차려야지 하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명상을 할 때는 그런 자세는 완전히 명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으면서 릴렉스 하세요. 릴렉스.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를 편 상태에서 어느 정도 편 상태에서 힘을 한번 쭉 빼세요. 허리가 굽어지지 않게 힘을 한번 쭉 빼고 편안하게 어깨 힘 쭉 빼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편안하게 느낄 정도가 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자세가 이제 좀 준비가 되는 자세죠. 근데 만약에 이제 반가부자도 조금 어려운 분이 있거든요. 반가부자, 이 허벅지가 조금 두껍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반가부자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평자라는 자세가 있어요. 평자는 뭐냐면은 오른다리를 밑으로 살짝 한번 보이세요. 살짝 넣으면 돼요. 이 보살님 보시면은 살짝 넣으시면은 예, 그 자세도 좋아요. 그러면은 편안하죠, 그죠? 그게 더 편한 분들은 그 자세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걸 평자라고 그래요. 보통은 이렇게 반가부자나 평자 중에 본인이 조금 편안한 자세를 선택하셔서 이제 그런 좌선 자세를 잡으시면은 괜찮습니다. 이제 예, 들어가셔야 됩니다. 보다 자세가 참 좋으신데 워낙 그냥 운동을 하셔가지고 저 정도까지 허리가 이렇게 탁 안 돼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한 본인한테 맞게 그냥 자세가 어느 정도 허리가 바르면서 긴장이 풀릴 정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세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본인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릴렉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좌선할 때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몸을 앞으로 쭉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쭉. 쭉 한번 내보세요. 그대로 한번 계속 한번 있어보세요.
불편하죠, 그죠? 불편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몸을 뒤로 하면 쭉 하면 보세요. 쭉 이렇게. 그냥 45도 정도 해서. 편안하세요? 불편하시죠, 그죠? 네. 불편하시라고요. 이 자세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쫙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건 사실 비슷해요. 신체적으로 보면 자세가. 그렇게 오래 못 있잖아요. 힘들고 불편하고. 몸을 이렇게 뒤로 쫙 이제 이렇게 균형이 안 잡히게 뒤로 이제 쭉 이제 기대고 있는 거도 조금 시간만 지나면 되게 피곤하고 불편하잖아요. 몸에 고통이 오고. 사실 이런 거는 뭐냐면은 어떤 과거에 내가 했던 말, 생각, 행동에 대해서 자꾸 이제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이런 어떤 마음하고 비슷해요. 이것도 불편한 거죠, 이게. 불편하고 괴로움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편안하게 있으면은 몸도 마음도 편안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 있을 때의 그 편안함이죠,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우리가 좀 이제 인생을 사는 것도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뭐 일도 하시고 이래저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몸의 느낌을 기억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가만히 이 자리에 현재 순간에 자세를 바르게 릴렉스하면서 잡고 있듯이 이게 편안한 것처럼 내가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이 머무는 게 참 편안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좀 그 인식을 마음에 가질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손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 뭐 무릎 위에 얹어 놓으셔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다리 위에 있잖아요. 발 위에 왼손을 밑으로 오른손을 그 위로 해서 편안하게 놓으셔도 되고 편안하신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어 놓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자신의 다리 위, 발 위에 이렇게 이제 왼손과 오른손을 편안하게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몸에서 모든 긴장을 푸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이 밖에서 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걱정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다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력을 여러분의 다리 부위로 가져가십시오. 좌선 자세로 앉아있느라 다리에 약간의 압박과 무게감이 느껴질 겁니다. 다리에서는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리에서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키십시오. 다리에 근육이 이완되면 다리에 긴장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여러분의 허리 부위로 두십시오. 여러분의 허리는 여러분의 상체를 지탱하느라 약간 힘들고 곧고 긴장되어 있을 겁니다. 허리에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키십시오. 허리에 근육이 이완되면 눈 녹듯 몸에 긴장도 녹기 시작하고 여러분 마음도 좀 더 편안해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여러분의 어깨 부위로 가져가십시오. 평소에 긴장하면 어깨가 굳기 쉽습니다.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키십시오. 어깨 근육이 이완되면 어깨 긴장도 녹아내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긴장도 점점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좀 더 안심되고 평안해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입주위로 가져가십시오. 입주위의 근육들도 약간 굳고 긴장되어 있을 겁니다. 입주위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키십시오. 근육이 이완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하게 가라앉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눈 부위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눈도 하루 종일 활동하느라 약간 굳고 긴장이 쌓여있을 겁니다. 눈 주위 근육에서 힘을 쭉 빼고 긴장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긴장이 녹으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온몸에
이완시키십시오. 근육이 이완되면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훨씬 더 평화롭고 고요해집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이 순간에서 휴식하십시오. 호흡이 느껴진다면 편안하게 그저 호흡과 함께 하십시오. 몸에 다른 느낌이 느껴진다면 그저 편안하게 그 느낌과 함께 하십시오. 만약 다른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 생각을 살짝 집어서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생각은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편안한 고요만이 남을 것입니다.
잠시 좌선을 하는 것도 기분이 괜찮죠. 저번에 이제 제가 유도를 하면서 잠시 이제 명상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좌선을 하면서도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있는 이런 어떤 명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나는 현재의 순간과 접하게 되잖아요. 좌선을 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사실 좌선을 할 수 없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일도 해야 되고 학교에도 가야 되고 또 집에서 가정일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은 이제 좌선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또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보면은 어떤 교과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한다, 수학 공부를 한다, 역사 공부를 한다. 그럴 때 이제 학생들이 보면 이제 이 공부가 잘 된다는 사람 드물지 않아요? 맞나요? 잘 되나 보죠? 다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래서 왜 안 되냐면 한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누구나 이제 공부를 잘하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누구나 하는 얘기고. 근데 집중력이 좋고 안 좋고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은 집중력이 안 좋다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학에 관한 생각, 그 문제에 관한 생각이 아니라 다른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거 수업 끝나고 분식집에서 떡볶이 사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이게 수학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수학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온갖 그러다가 또 카톡이 오기도 하고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나잖아요. 이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본질은 뭐냐면은 내가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해야 될 이상 현재 이 순간에 내 의식에 들어와야 될 어떤 그런 교과목의 내용들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잠깐 주로 이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죠. 뭔가 계획하고 있는 생각들. 안 그러면 친구한테 내가 뭔 얘기를 했는데 후회가 된다거나, 안 그러면 집에 내가 맛있는 걸 내가 냉장고에 놔놨는데 언니가 먼저 먹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랄까. 근데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들이 계속 과거나 미래에 관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교과목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집중력들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내 과거에 대한 생각들, 미래에 대한 생각들 있잖아요. 떡볶이를 먹는다거나, 영어 시험,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들이 할까. 또는 나중에 대입을 친다면 내가 이성적으로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그런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는 미래에 관한 생각이지 하니까 이제 아무 소용이 없지. 이거는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데 내가 아무리 마음 졸이고 냉장고에 맛있는 거 넣어놨는데 언니가 안 먹을까 걱정을 하더라도 언니가 그건과 관계없이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려면 안 먹거든요. 이게 전혀 관계없죠. 내가 또는 과거에 내가 뭔가 이제 후회가 되는 게 있다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또는 뭔가 이제 엄마한테 잘못을 했다. 이런 어떤 후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했던 일 때문에. 근데 그런 건 벌써 이제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벌써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데에 대한 생각들도 일어나면 이건 과거에 대한 생각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이미 끝나버린 건데 하면서 그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죠. 이건 내가 아무 소용이 없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소용이 없고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어떤 후회랄까 이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으면서 그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현재 내가 이제 하고 있는 공부에 몰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상이. 왜냐하면은 그 생각들이 다른 생각들이 사라지면은 당연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 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쭉 편안하게 해나가는 거죠. 공부를 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무슨 컴퓨터 작업을 한다? 워드 작업을 한다. 이런다고 하면은, 워드 작업하다 보면은, 워드 작업하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집안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청소도 해야 되고, 지저분하긴 한데, 뭐 이런 생각 들고, 홈쇼핑에 내가 굴비를 주문해놨는데, 굴비는 왜 안 오지?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내가 너무 비싸게 주고 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이제 근데 보통은 그 생각에 끌려가게 돼요. 끌려가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막 하다가 주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다시 이제 자기가 워드 작업하는데 돌아오게 되죠. 한글 작업하거나. 사실 이러니까 사실 일의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음이 계속 과거나 미래가 피곤해지는 거죠. 그 작업하는데 몰입하면 훨씬 덜 피곤해요. 진짜 몰입한다면.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생각만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나 미래에 대한 잡다한 생각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일을 하면 더 피곤함을 느껴요. 마음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두워지고 에너지도 생기지 않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 일에만 몰입해서 하고 나오면은 그 일을 하고 나면 오히려 에너지가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신문을 본다면 신문의 기사를 읽잖아요. 그 기사에만 몰입해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신문의 기사를 보다가 온갖 생각들이 뻗쳐나가는 거죠. 경제 기사를 읽다 보면 경제와 기사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보면 그와 관련해서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이제 기사로 돌아오게 되죠. 사람들의 대부분 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밥을 먹는다, 혼자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혼자 먹는다면 얘기를 안 하고,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밥에, 이제, 밥 알에 씹는 어떤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하나하나 반찬의 향이랄까,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 현재 일어나는 그 맛이랄까, 향기랄까, 그리고 이제 씹는 감촉을 느끼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연세가 많아지면 밥을 많이 흘린다잖아요. 생각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다가 밥도 흘리기도 하고 내가 입으로 쌀이 들어가는지 죽이 들어가는지 고기가 들어가는지 모르면서 먹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본인이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온갖 생각을 같이 하면서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두 가지 다가 안 되는 거죠. 밥을 먹는 것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거고 생각을 하는 것도 그냥 흘러가는 생각이 되는 거고 별로 의미 없이 지나가버린 생각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이게 밥도 먹으면서 생각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학생 같으면 공부도 하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카톡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건 없는 거예요.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실제로 이런 어떤 직장 같은 그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멀티태스킹이 얼마나 흑보인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학구적이고 얼마나 그 업무를 한다면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과학적 결과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하나에 몰입해서 그 하나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업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뭐냐면 이거 자체가 마음에 에너지를 생기게 하는,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마음을 밝게 만드는 또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이제 발전을 일어나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계속 이제 미래로 뻗쳐나가려는 어떤 그런 습성들, 과거로 뻗쳐나가려는 습성들을 인지를 하고서 자꾸 현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으려고 애쓰고, 걸을 때는 걸으면 애쓰는 거죠. 걸을 때는 걸을 수 있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수영을 한다면 바로 수영 자체에만 몰입을 하는 거죠. 근데 말은 맞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일단 인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좀 스킬이 좀 필요해요. 기술이 좀 필요하죠. 그런 기술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맞다. 좀 해보면 되겠다 하지만은, 어느 순간 이거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이. 문제는. 그럴 때는 좀 그런 약간의 어떤 기술을 이용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음날 되게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다. 차 타기 위해서는. 근데 보면은 이게 뭐 알람 시계가 없어요. 그럼 진짜 긴장을 하고 딱 자잖아요. 다음날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4시에 꼭 일어나야 된대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내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딱 자면은, 자고서 딱 일어나면은 시계가 없더라도 딱 일어나면은 3시 57분, 4시 1분, 3시 59분, 5분 이상 차이가 안 나요, 보통은 2, 3분 차이 정도? 되게 일어난 그런 경험들이 뭐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희한하죠, 그죠? 내가 시계도 뭐 안 봤는데, 그 시간에 탁 일어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우리 어떤 몸과 정신의 어떤 그런 기억력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일종의 자기 무의식에 암시를 주는 거거든요. 진짜 내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무의식에 암시를 딱 주는 거예요. 내일 4시에 일어나야 돼. 이렇게 딱 암시를 줘주니까 우리 무의식이 그거를 이제 진짜 이제 그 이해를 하고서 뭔가 이제 그 이런 활동을 해준 거죠. 근데 이걸 불교에서는 어떻게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알아차림. 사띠라고, 사띠. 불교 범어로. 범어로 사띠라는 게 뭐냐면 알아차림이라는 게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차리는 것도 알아차림이지만, 사띠라고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기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또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사띠라고 그러고. 기억하는 능력이 있죠. 우리 어떤 마음은 독특하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평소에 뭐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그럴 때 뭐 특히나 이제 학생들 같으면 공부를 한다. 내가 수학 공부를 한다. 수학 잘하세요? 수학 공부를 한다. 영어 공부를 한다. 이럴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는 거죠. 지금 이 시간 동안 내가 수학 공부를 하는 동안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명확하게. 수학 공부를 하는 동안은 친구한테 얘기하지, 친구한테. 수학 공부를 하는 동안은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다시 수학 공부하는 대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한 3번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 정도 얘기를 해야지 마음속에 각인이 돼요. 내가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수학 공부를 하다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면은 다시 나는 수학 공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3번 정도 명확하게 자기 마음이 암시를 줘요. 진짜 그렇게 명확하게 암시를 주면은 어떠냐면은 자기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다른 뭐 떡볶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는 순간 자연스럽게 자기가 캐치를 해요. 아, 이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다시 수학 공부로 돌아오게 돼요. 그 자동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밥을 먹을 때는 현재 혼자 먹는데 밥 먹는 거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은 다시 밥 먹는데 집중하는 그런 그 동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잖아요. 3번 정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생각이 나면 밥 먹는 대로 돌아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뭐 업무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이제 워드를 친다 이럴 때 워드 작업을 한다 할 때 워드 작업할 때 워드 작업 이것과 관련된 이후에 다른 과거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난다면은 다시 내가 워드 작업하는 이 작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거죠. 3번 정도. 그러면 사실 실제로 좀 이게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본인이 이제 다른 어떤 잡다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게 마음속에서 캐치가 되면서 자기 자리로 딱 돌아오게 돼요. 그냥 안 그러면 이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래 내가 오늘 지내면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정말 나를 괴롭히고 짐스러운 거기 때문에 다시 바로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3번 정도 마음속으로 암시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순간 이게 캐치가 되면서 자기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게 한 번에서 안 되면 또 한 번 더 암시 더 주는 거죠. 너무 자주 암시를 주면 안 되고 1분만 한 번씩 떠주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은 우리 마음이 피곤해지고 예를 들어서 그 비슷한 거예요. 친구한테도 얘기를 하죠. 친구야, 내가 잠자면 좀 깨워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잠자면 좀 깨워줘? 그게 아니라 옆 친구 보고 한 1분 있다가 잠자면 깨워줘? 그 다음 또 한 1분 있다가 잠자면 깨워줘? 또 1분 있다가 잠자면 깨워줘? 그러면 친구가 막 질려가지고 근처도 안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깨워줄 그런 친구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마음도 비슷해요. 그런 일종의 친구한테 부탁을 한다? 뭐 생각을 하고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그 친구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안 하면 또 안 되고 적절한 어떤 이제 그 텀을 두면서 잊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게 암시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한 일주일 정도 연습을 좀 해보세요. 아까 했듯이 좌선을 하면서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재 순간에 너무 편안하게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연습도 해보시고 일상에서는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의 마음에게 암시를 주면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도록 현재의 순간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연습도 한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아주 재밌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하실 때 너무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종의 이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학생들 좋아하는 즐거운 게임이다, 취미다. 이런 거 사람들이 하지 않는 취미죠. 이런 거는 정말 스페셜한, 그죠? 스페셜한 취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백화점 가면 그런 게 있대요. VVIP용 뭐 주차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위화감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세계 인구 비율로 보면은 VVIP보다 더 이제 그 비율이 낮은 정도의 어떤 훌륭한 정신적인 어떤 개발을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재미있는 취미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즐겁게 한번 해보세요.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뭐 골프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쳐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굉장히 그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짜 어마어마한 성자께서 가르쳐주신 이런 즐거운 취미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나한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오.